배터리 가격이 떨어지면서 전기차의 가격이랑 휘발유차의 가격이 동일해지거나 휘발유차 가격보다 전기차 가격이 더 싸지는 구간이 올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로스 리서치에서 제공하는 미국 주식 정보와 국내 기업 탐방 리포트 한 달 100% 무료 제공. 영상 하단 더보기란 링크를 참고해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그로스 리서치 초대석. 오늘 모신 분은 또 2차 전지에 대한 이야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실 분을 모셨습니다. 훈훈한 주식의 김지훈 대표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처음 뵙겠습니다. 네, 오늘 2차 전지에 대한 좀 대응 전략이 필요할 것 같아서 저희가 모셔봤고요. 정말 최근에 또 말도 많고 탈도 많습니다. 주가 자체도 이 IRA 폐지라는 그 불안감 때문에 한번 쫙 빠졌다가 LG 엔솔 같은 경우는 그래도 반등에 성공을 해서 이제 횡보하는데, 사실 다른 셀사들이나 소재 장비 종목들은 아직 주가 회복이 안 나온 쪽이 되게 많아요. 네네. IRA 폐지 안 될 거다라고 이제 믿고 있었는데 네네. 트럼프 당선인이 폐지할 거다. 뭐 추진할 거다 이런 네네. 멘트를 하니까 또 이제 주가들이 요동을 쳤는데, 일단 최근에 2차 전지주 회복은 가능할지 지금의 흐름을 좀 어떻게 판단하고 계십니까? 주가는 이제 뭐 신의 영역이니까 네. 그건 뭐 맞출 수는 없는 거고, 근데 뭐 제일 중요한 거는 주가가 본질적으로 기업의 가치 펀더멘탈을 따라가는데 펀더멘탈이 여기보다 더 나빠질 거냐, 그거에 대해서는 사실은 더 나빠지긴 사실 어렵다고 보는 이유가, 상당 부분 주가하고 기업의 실적이 선반영된 측면이 있습니다. 네. 주식의 가격에. 그래서 선반영된 측면이 있고, 그리고 여러 가지 나오는 이슈 중에 확정된 건 없는데 마치 확정된 것처럼 나오는 그런 언론 일종의 플레이가 너무 많고, 그리고 2차 전지 관련된 업종들이 사실은 우리나라는 캐즘이라는 용어를 쓰지만 유럽이나 미국에서는 사실 캐즘이라는 용어를 안 쓰거든요. 안 쓰죠. 정확한 표현은 성장률의 둔화입니다. 그러니까 캐즘은 일시적인 수요의 정체인데, 수요의 정체라고 말하기도 사실 어려운 게, 일단은 올해는 이제 11월 달이니까 다 끝나서 내년을 보면 북미에서는 대략 30% 정도 성장을 예상을 하고 있고요. 네. 다시 성장률이 급격히 둔화됐다 성장률이 다시 회복되는 국면으로 나오는 걸 보는 거고요. 유럽에서도 국내 배터리 3사가 상당한 포지션을 차지하고 있는데, 유럽에서도 아주 보수적으로 보는 데는 22% 성장을 예상을 하고요. 굉장히 유럽에서도 다시 폭발적으로 성장할 거로 보는 데는 유럽의 TNE라고 운송연합이 있습니다. 거기는 유럽의 성장률을 30% 이상을 봅니다. 35%까지 봅니다. 평균 내보면 미국에서 대략 30% 성장, 유럽에서 대략 27% 정도 성장을 보면 뭐 성장하고 있지 않는 시장이라고 말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 국내 배터리 셀 3사 관련돼서 미국이나 유럽에서 상당히 공격적으로 캐파를 증설을 하다가 증설을 멈춘 게 아니고 증설의 속도를 조절하는 과정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증설을 멈추거나 연기했다기보다는 속도 조절하는 과정 중에 있고요. 그 속도 조절하는 과정 중에 여러 가지 지금 뭐 IRA를 폐지하네 마네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지만, 현대기아차에 이제 SK온 배터리가 들어가고 제네시스 모델부터는 이제 삼성 SDI가 들어갈 건데, 현대기아차는 미국에서 보조금 없이 계속 전기차 판매가 떨어지면 3등, 평상시 유지하는 건 2등, 최근에 10월달 데이터에서도 테슬라 다음으로 2등을 차지했고, 그러니까 보조금에 의존하지 않고도 상당한 그 전기차 자체 본연의 경쟁력으로 사실 굉장히 높은 순위권을 유지하고 있는 거죠. 네. 그래서 너무 보조금에만 뭐 세액공제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는데, 저는 진짜 중요한 건 2차 전지 관련된 배터리를 장착하는 전기차 자체 경쟁력이 회복되는 순간 보조금과 무관하게 전기차 2차 전지주는 좋아질 건데, 그럼 전기차 자체의 경쟁력이 높아지는 순간이 아주 보수적으로 보면 내후년 26년 초에 이 배터리의 프라이스 페리티라고, 배터리 가격이 떨어지면서 전기차의 가격이랑 휘발유차의 가격이 동일해지거나 휘발유차 가격보다 전기차 가격이 더 싸지는 구간이 올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이미 배터리 가격이 엄청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불과 3년 전에 배터리 가격하고 지금 가격하고 얼마 정도 차이 나는지 아세요? 한 5배 차이 나나요? 네, 5배보다 더 납니다. 8분의 1 토막이 났어요.
엄청나게 가격이 많이 다운이 됐습니다. 800만 원이었던 그렇죠. 100만 원 된 100만 원 거죠? 가까이 와. 떨어진 거죠. 그래서 지금 킬로와트 시당 아마 평균 가격이 1킬로와트 시당 뭐 113불 정도 수준일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떨어졌는데 더 떨어진다는 거죠. 올해 더 떨어지고 내년에 더 떨어지고. 그래서 그 배터리 가격이 떨어지면서 프로스페리티 구간이 오는데 진짜 빨리 보는 데는 내년이면 프로스페리티가 온다고 보는 데가 있고요. 네. 아주 보수적으로 보는 데가 내후년인데 그 배터리 가격 떨어지는 것은 배터리 가격 떨어지는 거대로 상당히 2차전지 업체들 입장에서는 전기차 자체의 경쟁력이 올라가는 거니까 좋아지는 거고 네. 두 번째는 배터리 가격 떨어지는 거 못지않게 소비자의 입장에서 그렇게 매력적인 전기차가 별로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테슬라 모델 3, 모델 Y, 모델 S가 6년, 7년, 8년 된 차인데 아직도 북미에선 당연히 테슬라가 1등이고 네. 유럽에서도 2, 3위권이거든요. 네. 근데 유럽에서도 2, 3위권이 아니죠. 유럽에서도 월별 데이터에 보면 꾸준히 1등을 찍거든요. 특히 모델 3나 모델 뭐 Y 같은 경우는. 근데 테슬라조차도 신차를 안 낸 거죠. 매력적인 신차를. 근데 심지어 가격 경쟁력이 있는 중저가 신차를. 근데 중저가 신차가 올해 말부터 이제 쏟아져 나오기 시작하고 그 대표적으로 기아의 이제 EV3가 나오자마자 폭발적으로 뭐 보조금이 어떻든 저떻든 상관없이 굉장히 잘 팔렸거든요. 그래서 아마 EV3가 이제 신호탄 끊었고 그 뒤에 기아 EV3 다음으로 현대의 그 캐스퍼. 네네. 네. 캐스퍼가 나오니까 또 캐스퍼가 EV3랑 계속 지금 판매 경쟁을 하고 있거든요. 서로 누가 최대치 갱신안에 만에 이거 하고 있거든요. 근데 EV3랑 캐스퍼가 이제 막 유럽하고 북미에 진출합니다. 그러니까 유럽에서 11월 달에 이제 아마 진출 이제 소식이 나올 건데 유럽하고 이제 북미에 진출하면 이제 중저가 테슬라를 제외하고도 다른 완성차 업체들의 중저가 차가 많이 나오면서 소비자가 이제 전기차에 대한 선택의 폭이 넓어지니까 왜냐면 전기차 자체를 그 몰고 계시는 분은 물론 화재 위험성이 부각이 되긴 했지만 전기차에 대한 만족도가 높거든요. 왜냐면 운영비가 너무 싸서. 다 전기차 타시는 분들 다 만족도 높다 하시더라고요. 휘발유차하고는 비교도 안 되게 너무 싼 거예요. 그 TCO라고 하거든요. 유지비가 총 덜 운영 비용. 드는군요. 네, 유지비가 덜 드는 거예요. 그리고 충전이 불편하다 하는데 택시는 요새 전부 저 전기차 이제 가끔 택시 타면 이제 그분들한테 꼭 물어보거든요. 네. 충전 불편하지 않으세요? 전혀 안 불편하대요. 너무 그 언론에서 막 충전 인프라 안 갖춰져 있다 이렇게 그 잘못된 보도를 한 데서 너무 안타깝다고 네. 얘기하시고 딱 1년 탔는데 이미 그 유지비로는 휘발유차보다 본전을 뽑고도 남으셨대요. 그만큼 유지비가 너무 싼 거예요. 예. 근데 그게 이제 점차 충전 인프라 관련돼서도 계속 개선이 되고 있고요. 예. 그러니까 전기차 본연의 경쟁력이 올라가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뭐 트럼프가 뭐 보조금을 철폐하든 삭제하든 상관없이 유럽은 강력한 CO2 규제가 있고요. 네. 그게 아주 치명적이거든요. 왜냐하면 CO2 규제를 만족하는 회사가 지금 볼보 정도밖에 없어요. 유럽의 완성차 중에.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볼보를 제외한 BMW, 폭스바겐, 스텔란티스, 아우디, 뭐 벤츠 이런 다양한 유럽의 완성차 회사들이 르노 이런 회사들이 전기차를 많이 생산해서 CO2 규제를 맞춰야 됩니다. 네. 그럼 그걸 못 맞추는 회사는 어떻게 되냐? 엄청난 벌금을 내야 돼요. 네, 네, 네. 많게는 조 단위의 벌금을 내야 돼요. 그 벌금 때문에 회사가 문 닫게 생겼어요. 그래서 당장 이 CO2 규제를 맞추기 위해서 유럽에서도 2025년, 6년, 7년까지 유럽의 전기차 신차가 30대 이상의 새로운 신차가 쏟아지고 2027년까지. 네. 북미는 연비 규제가 있습니다. 근데 북미는 연비 규제가 이것도 뭐 트럼프가 건드린다고 하는데 사실 굉장히 현실 가능성이 낮다고 보고 있고요. 연비 규제를 맞추기 위해서 전기차 생산을 많이 해야 되는데 북미도 GM이 가격대 낮은 에퀴녹스라는 차를 만들자마자 엄청나게 우리나라 뭐 저기 EV3만큼 잘 팔리고 있거든요. 네, 네. 전월 대비 이제 전년 데이터가 없으니까 GM 에퀴녹스라는 차가 전월 대비 55%에서 막 100%씩 판매량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에퀴녹스를 필두로 GM에서도 이제 전기차 신차가 쏟아져 나오고
그다음에 이제 테슬라 같은 경우가 가장 신차를 안 냈는데 25년도에 굉장히 많은 차들이 나옵니다. 모델 2가 나오고요. 그다음에 페이스리프트 버전 하나, 모델 S 아니면 모델 Y의 페이스리프트 버전이 나오고 사이버트럭. 예. 그리고 25년 말 아니면 26년에 로보택시가 나오고. 예. 그러니까 테슬라도 신차를 최소한 3종에서 많게는 7종, 3종에서 6종. 예. 6종을 신차가 나오니까 완성차가 계속 이제 전기차 미국의 연비 규제, 유럽의 CO2 규제 때문에 선택이 아니라 필수적으로 전기차를 많이 양산해야 되는 상황인 거고, 그 예산안 관련돼서 뭐 얘기 이제 뭐 재무장관 새로 임명된 사람이 IRA 뭐 개혁을 얘기한다고 하는데, 일단 그 전에 그 바이든이 이거 함부로 못 건드리게 아마 1월 20일 트럼프 당선자 취임 전에 최대한 예산을 조기 집행하는 지금 방안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추진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AMPC 그다음에 IRA 세부 법안을 폐지하는 거는 공화당 내부에서 반대하는 걸 또 당연히 반대하는 거고요. 공화당 내부에서 18명이 IRA 폐지 반대하는 분이 새로 다시 재당선이 돼가지고 18분이 반대가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 트럼프 그러니까 지지 세력 굉장히 네네네. 러스벨트라고 하는 지지 세력이 이미 IRA로 엄청나게 혜택을 받은 지역입니다. 거기에 또다 공화당 뽑았잖아요. 네, 삼성, SDI, SK온 그다음에 LG엔솔 공장이 있기 때문에 다 있잖아요. 네, 그 주지사들이 삼성, SDI나 SK온이 이런 식으로 나와 그럼 우리 공장 다 뺄게, 공장 접을게 하는 순간 주지사가 아마 가만히 안 있을 겁니다. 난리 나죠. 네, 난리 나죠. 트럼프 아마 절단 날 겁니다. 그래서 상당히 이거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IRA 법안을 수렴해서 합의점 도출해서 IR 법안 나올 때 1년 8개월이 소요됐어요. 그러면 이걸 똑같이 IRA 법안을 폐지한다? 그러면 지금 상원 통과 가능해서 하원까지 가려면 1년 8개월 똑같이 걸립니다. 근데 중간 선거 있잖아요. 그렇죠. 중간 선거 되면 이제 트럼프는 교체되잖아요. 4년 되면. 그러니까 일단 25년도에는 미안하지만 아무 일이 안 일어날 것 같고, 네. 빠르면 이게 만약에 IRA 최극단적으로 폐지까지 간다고 하더라도 1년 8개월이 소요된다고 치면 26년입니다. 네. 근데 26년까지 갈 리도 없을 뿐더 갈 리가 없다고 보는 이유가 지금 53명이기 때문에 60명이 돼야지 필리버스터로 통과시킬 수가 있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그게 상원 통과 자체가 불가능하다. 그래서 아마 그 금액을 조정하거나 더 그 단계를 높이거나 아마 세부적으로 그러니까 변경하거나 약간 수정할 수는 있을 것 같은데, 네. 폐지까지 가기는 좀 현실적으로 네, 네.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 수정안도 지금 그 리스크도 네네. 이미 다 주가에 반영된 거예요, 그러면? 네, 저는 그 부분이 상당 부분 지금 오늘자 기준으로도 네. 최고점 대비 그걸 DD라고 하는데 네. 최고점 대비 하락률이 평균적으로 68%고요. 1월달 대비 네. 지금 연초 대비 주가가 하나도 회복을 못해서 1월달 대비 지금 11월 28일 기준으로 2차전지 실적 추정이 가능한 회사가 대략 50개 정도인데 50개의 평균치가 1월달부터 11월달까지 대략 마이너스 한 20% 가까이 됩니다. 그러니까 1월달 수익률이나 최고점 대비 수익률이나 다 지금 뭐 포스코홀딩스, LG엔솔 제외하고 포스코홀딩스, 포스코퓨처엠, 에코프로, 에코프로비엠 그 소위 말하는 시장을 이끌어가는 주도주 삼성, SDI까지 네. 다 지금 연저점 수준이거든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주가에 이런 부분이 좀 상당 부분 반영이 되지 않았나. 원래는 LG엔솔 연달아 막 수주 소식 터지면서 사실 한창 치고 가려는데 갑자기 딱 때려 맞은 맞아요. 거거든요. 원래 되게 분위기가 좋았거든요. 맞아요. 그걸 뭘 보시면 알 수 있냐면 1년 동안의 그 평균 값이 있습니다. 1년.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241선. 그러니까 241선을 다 돌파하는 모습을 나타내다가 돌파하는 LG엔솔도 박살나고 뭐 대주전자재료 같은 것도 박살나고 대부분 다 밑으로 떨어졌거든요. 네. 근데 그런 게 그 아무래도 이 트럼프 관련된 리스크가 좀 더 많이 그러니까 확정되지도 않은 걸 확정된 것처럼 그쵸. 보도가 그쵸. 되면서 네.
굉장히 투자 심리를 급격하게 악화된 측면이 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일단 주가는 이미 다 이런 IRA 폐지에 대한 리스크가 다 반영이 됐다라고 판단하시고 주가 매력도는 상당히 높은 걸로 지금 보입니다. 미국 증시에서 이제 가장 수혜주로 거론됐던 게 테슬라잖아요. 네네네. 일론 머스크가 이제 네. 트럼프 캠프에 딱 들어가면서 엄청난 수혜를 지금 누리고 있는데 테슬라 주가가 급등을 했다가 최근 들어서 그 캘리포니아에서 네네. 보조금 테슬라 빼겠다 네네. 이렇게 얘기가 나오면서 또 2차전지 투심이 꺾여버렸어요. 네네네. 근데 사실 그 테슬라만 보조금을 안 주는 거지 현대기아차는 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네네네. 그럼 오히려 반사 얘기 아니냐 하고 또 현대기아차의 주가가 반등하기도 했거든요. 네. 이런 쪽은 감안했을 때 투자 판단을 어떻게 세워야 됩니까? 저는 그 전기차의 관점으로 보면 네. 테슬라가 초창기 선점 효과를 노려서 딱 전기차 초창기 시장을 잘 잡았기 때문에 테슬라가 굉장히 장기간 동안 전기차 그 시장에서 아주 왕좌를 차지했죠. 왕좌를 톡톡히 차지한 건데 미안한 얘기지만 그러니까 전기차 관점만 말씀드린 거예요. 테슬라라는 기업이 엄청나게 뭐 대단한 기업이죠. 네네. 여러 가지 소위 말하는 기존에 안 해봤던 새로운 시도들을 하면서 엄청나게 그 글로벌로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있는데 네. 그냥 순수하게 그냥 전기차 투자 관점으로 보면 차를 만들던 회사가 아니니까 앞으로 완성차 차 기가 막히게 잘 만드는 현대기아차나 BMW나 뭐 폭스바겐이나 스텔란티스나 또 뭐 어디죠 그 GM이나 포드나 이런 완성차 업체들이 앞으로 전기차 신차 쏟아져 낼수록 실제 테슬라는 점유율이 계속 뺏길 이유밖에 없는 거죠. 왜냐면 실제 숫자가 지금 비테슬라 진영이 계속 올라오면서 점유율이 테슬라가 미국 시장에서 거의 70%였거든요. 전기차 시장. 네. 근데 지금 얼마까지 떨어졌냐면 40% 초반까지 떨어졌어요. 그럼 거의 한 반토막 난 거네요. 그렇죠. 거의 반토막 예. 난 수준까지 떨어진 거죠. 그래서 머스크가 그렇게 다른 사업 하려고. 근데 그것도 있지만 테슬라가 신차를 안 냈어요. 그것도 크기 커요. 이제 테슬라 신차가 나오면 또 잘 팔리겠죠. 워낙 테슬라 고객에 대한 충성도가 높기 때문에. 브랜드 파워가 있어요. 브랜드 로열티가 있어요. 예. 근데 저는 테슬라가 과연 전기차 자체의 경쟁력만 보면 완성차 다른 원래 자동차를 잘 만드는 차랑 비교해서 그렇게 메리트가 있을까? 저는 테슬라 차 보면은 디자인이 뭐 그렇게 뛰어난지도 모르겠고 안에 내부 구성이 그렇게 뛰어난지도 모르겠고 그래서 테슬라 자체의 전기차 경쟁력은 앞으로 약화될 수밖에 없다고 보고 있어요. 그럼 그게 네. 국내의 전기차 업체, 배터리 업체들한테는 좋은 거예요? 그 국내 배터리 업체는 테슬라에만 납품하는 게 아니니까 네. 사실 LG엔솔이 테슬라에 엄청나게 많이 납품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전체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보시면 20% 안짝이거든요. 그러니까 높진 않은 거죠. 근데 앞으로는 커질 수밖에 없는 게 LG엔솔이 4680 배터리를 테슬라에 납품할 수 있는 회사가 LG엔솔하고 파나소닉밖에 없거든요. 네. 예. 그래서 4680 배터리가 진짜 많이 커지면 테슬라 매출 비중이 LG엔솔도 커지겠죠. 지금 커지고 있는 과정 중에 있는 거고. 네. 그래서 저는 이제 테슬라가 전기차 점유율이 떨어지면 국내 배터리 업체 입장에서는 그렇게 크게 나쁠 건 아닌데 테슬라 자체적으로 보면 테슬라가 앞으로 살아날 수 있는 길은 왜 그 스마트폰 나오는 순간 옛날 피처폰 다 죽었잖아요. 맞아요. 예, 예. 그러니까 딱 자율주행차가 완전히 상용화되는 순간 FSD구나. 네, FSD가 딱 상용화되는 순간 일반 그냥 전기차들은 자율주행이 안 되는 전기차들은 다 피처폰으로 전락할 거다. 그건 상당히 합리적으로 보이거든요. 왜 전기차에는 FSD가 같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전기차 그러니까 그 FSD를 돌리려면 빅데이터를 엄청나게 구동해야 되고 이 전기를 엄청나게 쓰고 이게 동력원이 있어야 되는데 네. 그게 휘발유차로는 안 되는 거예요. 당연히 전기차로 해야지 그 전기 동력원을 가장 효율적으로 가장 차 운행하면서 데이터를 효과적으로 무리 없이 쓸 수 있게 할 수 있는 게 전기차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풀셀프 드라이빙을 돌릴 수 있는 동력원이 전기차밖에 안 되는 거예요. 휘발유차는 안 되는 거예요. 하이브리드도 안 돼요. 그러니까 전기차여야만 해. 전기차여야만 되는 거예요. 그럼 테슬라 입장에서 자율주행 테슬라 재미난 게 그 일론 머스크 재미난 게 전기차를 그렇게 부정적으로 얘기하는 트럼프를 왜 지지했냐? 자율주행 때문에 지지한 거예요. 왜냐면 규제 완화. 해리스보다
이 자율주행 규제를 풀어줄 수 있는 건 트럼프밖에 없다 해서 트럼프를 지지했기 때문에 자율주행이 드라마틱하게 그 상용화되는 시기가 빨라지면 당연히 그 모든 수혜를 자율주행 1등은 압도적으로 테슬라이기 때문에 그래요. 테슬라가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약간의 그게 있어요. 그러니까 악의가 있어요. 전기차 판매 측면은 테슬라가 좀 줄어들 것 같은데 네. 자율주행이 빨리 상용화되면 테슬라가 올라갈 확률이 있는 거죠.